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연세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정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체형이 조금 이제 저처럼 살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통 표준이 살집 있어요. 좀 이제 근데요, 선생님. 네. 저는요, 전화하면은요, 누구든지 젊은 사람으로 알아봐요. 무슨 얘기인지 목소리가 젊은 알겠습니다. 같대요? 예, 어쨌든 네, 뭐 되게 목소리에 힘이 있고 기력이 넘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의 이제 지금 아무 이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찰만 하고 이제 일부 이제 아주 협소한 정보만 가지고 어쨌든 최선의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요. 지금 이제 3가지 주소증이 있습니다. 불면증, 당연히 이제 잠을 푹 못 자니까 그 뒤에 일어나면 뭐 어지럽다든지 어떤 예. 정상 컨디션이 아닐 거고, 그리고 이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위염이 있다. 신경성 위염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고생을 한 건지, 아니면 똑같이 불면증처럼 거의 불면증과 동시에 한 3년 정도 생기는지 어떤가요? 아니에요. 속 쓰린 거는 네. 그 전부터 그렇게 속이 잘 쓰래요. 무슨 예, 얘기인지 속이 알겠습니다. 잘 쓰려서 뭐를 매운 거 이런 거는 잘 먹지를 못해요. 네. 음식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날 보고 맨날 친구들도 음식을 가리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자꾸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에는 되게 조금 외향적이고 기질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좀 내향적보다는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활동적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활동적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 집에만 앉았고 맨날 이 짝방 갔다 저 짝방 갔다 맨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가는 게 시장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딸들도 그래요. 네. 엄마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래요. 근데 그런 게 못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나가지를 않아요. 네. 성격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웃음소리가 되게 호탕하셔서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조금 짧은 정보만 가지고 얘기 드리면,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뭐 굳이 저는 사상체질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 쉽게 알 수 있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소음인 성향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조금 심리적인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거기다가 타고난 이런 소화 기능이 약한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혹시나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해로운 음식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좀 만성 질환이나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머님한테 추천드리는 치료나 이런 생활 관리법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꾸준히 하시면, 그러니까 바로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네. 서서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내향적 이런 것보다는 이제 따님이 추천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바깥 활동들,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기운들이 너무 안으로 수렴되지 않고 바깥으로 잘 돌 수 있게끔 이런 취미 생활을 가져보시라고 좀 권해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수영이라든지 요가, 어쨌든 크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유산소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거는 지금 하다못해 위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불면증 개선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당연히 안 하실 건데요. 최대한 저 커피 안 먹은 지가 30년도 넘었어요. 커피 말고도 뭐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녹차 이런 부분들에도 카페인들이 그것도 안 먹어요. 네, 어쨌든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가공 음식들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나친 당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먹었을 때 달달함이 느껴진다든지 뭐 탄수화물 이런 부분들의 섭취들도 조금 줄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국어 표현에도 뭐 심약하다, 소심하다, 그 심자가 결국 한방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장본을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의 기운 순환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한약이라든지 침 치료를 하시면 이런 수면, 그러니까 불면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좀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위염, 만성 위염, 신경성 위염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위장이 약한 사람이 뭐 신경성 위염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기능을 도울 수 있는 한약 치료와 뜸 치료들을 좀 꾸준히 받으시면서 지금 제가 앞에도 알려드린 이런 뭐 운동을 하시라든지,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기보다는 좀 바깥 활동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제가요. 저 무릎하기 요즘 들어서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나
그거 뭐야 수영장 가서나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서 네. 수영장 저는 수영을 못해요. 또 그런데 댕겨보질 않아요. 근데 네, 네. 그냥 가서 걸기만 했어요. 물 속에서 걸기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노인네들 하는 데 가서나 네. 걸기만 해서나 석 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겨울이 되면 감기가 들어서 못 살아요. 네, 네. 그래 이제 끊어놓고 돈으로 환불하고 지금 내년 4월이나 간다고 안 가고 있어요. 감기 때문에요. 네. 그랬더니 또 이제 무릎하기 또 새로 아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발뒷고물이 그 심줄 올라오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또 자꾸 아파서 죽겠어요. 네. 여러 가지 병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쩔 수 없이 제한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치료 받으시는 한의원 내원하시면 원장 선생님이 잘 알아서 티칭을 해드릴 테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원장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들을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성초는 말 그대로 병이 일단 급성기에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 김 원장님, 여자 원장님께서 이제 중염에 쓰더라도 급성 중염, 충농증이더라도 급성 충농증. 그러니까 이럴 때 병이 막 진행되는 초기, 염증들이 막 심해지는 이런 초기에 쓸 수 있는 약이고요. 그 이유는 이 약재 성질들이 약간 차면서 열을 식히는 앞에 있는 청열 해독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충농증이든 중염이든 만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어성초가 뭐에 좋다더라 해가지고 자기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겠으면 오히려 병을 더 길어지게 한다든지 부작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이 약효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효는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뭐 약초가 됐든 식물이 됐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어떤 약재들을 쓸 때는 어떤 약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용량을 어느 정도 기간만큼 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그냥 아무 검증되지 않게 뭐가 좋다더라 해서 그러면 앞에도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막 풍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뭐가 좋다더라는 이런 어성초부터 해서 다 보면 모두 다 모조리 다 한약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에 좋은 어성초 등 이런 한약재들을 가장 건강하게 알맞게 쓰시려면 한의원 내원하셔서 어쨌든 뭐 진료라든지 아니면 한의사의 어떤 상담을 받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찬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병이 꽤 만성화되어서 몸이 많이 약한 사람들한테 어성초를 쓰는 거는 적절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비유를 드리면 탈모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게 비유를 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조명이 너무 뜨거워도 식물은 말라 죽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근데 반대로 겨울처럼 너무 날씨가 추워도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어성초를 쓰면 반대로 우리 몸이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꼭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신 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협착증과 통풍으로 병원에서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그냥 약만 먹고 있거든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이랑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는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도수치료 같은 것도 해보고요. 네, 도수치료도 하시고요. 네, 혹시 그거 최근에 한의원도 가보고요. 한의원에서는 네. 어떤 치료 하셨어요? 한의원에서는 허리에 이제 침 맞고 했어요. 침 치료는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는 못하고 거의 좀 한 달 가까이. 한 달 정도? 예. 네. 혹시 최근에 체중이 뭐 증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복부 쪽으로 조금 이제 지방이 증가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51세가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폐경 나이시기 때문에 이 네. 시기를 전후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하지 쪽으로는 근력이 감소하고 복부 쪽으로 지방이 증가하세요. 네. 그러시면서 원래 이제 협착증 자체가 뒤쪽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퇴행성 질환인데다가 이 질환 자체는 점점 증상이 증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질환과 다르게 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되세요.
네. 네. 병원에는 계속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의원 치료도 지금 한 달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이상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신다면 사실 협착증은 우리가 100% 호전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지금 질환 정도에서 한 50% 이상 호전되면은 충분히 많이 지금보다는 불편감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 다리가 많이 또 저리고요. 네, 맞아요. 우리 협착증에서는 그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특히 이제 걷게 되면은 혈관성 파행이라 해서 이 통증이 더 증가했다가 쉬면은 좀 완화되는 증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100%의 회복을 바라시기보다는 지금보다 한 50% 회복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꾸준한 치료를 해보시고요. 특히 방풍이나 고삼 같은 약재가 이런 하지 증상에는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한약 치료도 병행을 해보신다면은 지금까지 치료하신 것보다는 훨씬 경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병원에서는 시술을 얘기하시던데. 네, 우리가 이제 협착증에 이제 시술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스테로이드제랑 그다음에 마취제를 믹스를 해서 주사를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신경의 겉부분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은 호전되시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염증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고 또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통해서 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들의 뭐 축농증이라든지 화농성 중이염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농증이나 비염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성초는 청열 배농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성으로 인한 어떤 염증성인 상태일 때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염에서는 한성 비염도 있고 열성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중염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한테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병원 가셔서 사진 다 찍어 보셨어요? 예, 뭐 간 데마다 엑스레이 다 찍고. 네. 한 군데 가가지고선 뭐 수술도 하고 이런 병원이라는데 그래 가가지고선 내가 엑스레이를 커다랗게 찍어가지고선 그 네네. 엑스레이를 사진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해주고 네. 저거 하라 그래, MRI 찍으라 그래. 네. 그래가지고선 참 돈은 내가 해가지고 가가지고선 네. 찍을까 말까 되다가 그러면 어때 그 좀 설명 좀 해주고 그러면 내가 좀 하겠는데 그 엑스레이 찍은 건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는 이제 네네. MRI 찍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머님 찍었대. 그 허리 아프신지는 조금 오래 되셨는데 예, 다리 저리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다리가 이 저린 거는 요즘에 저리고 네. 종아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쓰시고. 아, 네네. 어머니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셨을 때 예. 협착증이라는 이제 그 진단명을 받으셨는데 이 협착증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뭐 허리만 아플 수도 있지만은 이
이 신경 자체가 압박을 받고 하면서는 결과적으로는 다리 쪽으로 막 다리가 저린다든지 막 뻐근하다든지 하는 통증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세요.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협착증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허리가 아프고 하시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상이 조금 허리로 인해서 조금 오래된 그 만성화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금 보이세요. 뭐 사실은 지금 연세도 적지는 않으신 편이고요. 수술이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 협착증 자체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해서 그 협착증 자체는 나아질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다리 저림이라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이 꼭 낫는 건 아니에요. 수술을 해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도 부담이 좀 많이 가실 것 같고 해서 무조건 뭐 수술을 뭐 당연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리도 이제 저리고 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아프지 않게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통증이 안 느껴지게 되면은 생활하시는데 너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의원에 가셔서 몇 차례 뭐 침도 맞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요. 지금과 같이 이제 협착증이다. 그리고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라는 말씀도 잘 해주셔서 허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다리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저림 증상에 효과를 보이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침 치료를 해서 자극을 잘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저린다든지 다리가 아프고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호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수술,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네네. 그런데 내가 댕기는 한의원에는 침은 놓는데 네네. 내가 약을 거기서도 2번 먹어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어. 조금도. 그런데 네네. 누가 얘기하기를 그 어느 한의원에는 그 침은 안 넣는다 그래. 그랬는데 약만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 조금 그 약을 갖다 먹으니까 약을 두 절 먹으니까 좀 덜한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네네. 어머님 그 이제 약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해주시는데 약의 효과 자체가 뭐 크게 차이가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어머님 증상이 조금 만성화,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계속 그 상태로 오래 있던 증상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한 번 약을 먹었다, 뭐 한 번 침을 맞았다라고 해서 금방금방 증세가 엄청 좋아지고 막 통증이 아예 싹 없어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꾸준하게 지금 다니고 계신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꾸준하게 받아보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침을 안 맞고 그 하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내원 한번 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침 치료 자체도 약을 드시는 거와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약만 처방해준다고 하시는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내원을 해보셔서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성초라는 그 약제 자체는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그 몇 년간 이제 아토피 그리고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이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재밌는 약제인데요. 내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용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내복과 외용이 모두 가능한 그런 한약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래서 남성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제 한약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제 모발을 포함해서 이제 탈모를 포함한 각종 이제 피부 질환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제 탈모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일반적인 그런 유전적인 탈모보다는 이제 피부에 두피에 이제 각질이 일어나면서 두피가 많이 빨개지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모발에 탈락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두피염을 동반한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다용을 하게 되고요. 외용으로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탈모라든지 하는 질환들에 쓰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어성초가 갖고 있는 살균이라든지 항균,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 때문인데요. 이제 각종 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성 질환이 사실 피부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좀 다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어성초라는 약재를 단독으로 어떤 치료 정말로 본격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됐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떠한 치료를 병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한의사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이를테면 어성초를 외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보조제의 역할로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